조금 졸아버렸어. 바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좀 졸아가지고 좀 늦게 시작해야 되는데 그래도 지금부터 하면 되니까. 열심히 하면 되니까. 그래서 오늘은 오늘은 이제 다시 해법 이제 이번 주 동안 했던 거 빠르게 반복하고 복습하고 이제 기본까지 끝났으니까 기본까지 쫙 객관식 반복을 하고 맨 앞에 총식부터 뒤에 송금 기본까지 반복하고 지금 이제 어차피 저거 봐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 보고 할 거니까. 아무튼 그래서 그래서 졸고 나니까 조금 졸음이 가시네. 하면 되니까. 아무튼 이제 하면 되니까 딱 돼. 졸고 나니까 졸음이 가시. 아무튼 총식부터 해서 기본까지 빨리 반복을 하고 시간이 남으면 다시 시간이 남을지 모르겠지만 빨리 하면 한 번 더 반복한다는 마음으로 빨리 하면은 기본까지 오늘 풀고, 그러니까 오늘 시간 여유 있으면 2번 반복하는 걸로 하고 시간 여유 없으면 한 번 반복하고 어차피 내일 또 할 거니까. 그래서 좀 완벽히 정리하고 이제 모르는 거 질문 있었던 거 정리한 거 다 문자로 오늘 정리해가지고 질문 답변해놓고 내가 찾을 수 있는 건 찾고 그걸로 바로 시작하자고. 다음 주 법인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제외한 모든 법인 토지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법인세 납세를 지른다. 제한 외국정부는 비영리 외국법인하고 국내 원천소득 중 수익사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를 지른다. 외국정부 비영리 법인이므로 영리 내국법인은 소득의 성격에 관계없이 모든 소득에 대한 각수하면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를 지른다.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이랑 외국법의 근거가 이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 똑같이 계속 말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정확한 조건인 거 외워놓기. 1번에 4번. 비영리법인,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관계없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를 지지 아니한다. 비영리법인,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관계 지지 아니한다. 2번. 토지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비과세. 그다음에 니은 각사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영리 외국법이니까 국내 원천 소득 중 수익사업 소득에 대한 것만. 그 다음에 D가 영리납부인 청산소득 과세, 영리 외국법인 토지내 양도소득 과세. 1번. 법인세법상 납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사업의 실질적 권리장소 국내에 있지 아니하면서 사무소가 외국에 있고 이게 아까 그 외국법인 그러니까 외국법인의 조건 중에 하나. 그러니까 그 외국법인 그 조건 중에 하나. 지방자치단체처럼 보유하고 있던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 양도소득에는 벌써 납세가 없다. 지방자치 비영리 내국법인의 각 사업용 소득은 세법상 수익사업에서 있는 소득을 비영리 외국법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가 없고 비영리 내국법인도 없다. 3번 4번. 연결 가능 모법인이 연결 가능 자본을 포함하여 연결 납세 방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연결 가능 모법인의 납세지권을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결 가능 모법인의 납세지권을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인세법상 납세 의무자가 과세소득의 범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내국법인 중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비영리 내국법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거 없지. 국내 원천소득 있는 외국법인
국내 원천 소득 있는 외국범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다.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다. 국내 원천 소득 있는 법인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지. 국내 원천 소득 외국 법인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 징수한다. 해당 법인세를 납부하는 의무가 있다. 비영리 내국법인 주식 신생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량 수익 이거 있지. 출자지분의 양도량 이거 있지. 4번입니다. 법인세법 형성 사업연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기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 1년을 초과하지 못하지. 법령이나 정관 등의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할 법령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와 함께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해야 한다. 사업연도를 변경하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내지 사업연도와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 기간 1사업연도다. 다만 그 기간이 3개월이 아니라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연도에 그러니까 이건 2개월이 아니라 3개월이고 이건 3개월이 아니라 1개월이지. 그 기간을 포함한다.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분할에 따라 해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분할 등기일까지 기간을 그 해소한 법인의 1사업연도를 본다. 분할에 따르면 분할 등기일까지가 1사업연도.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 원천 토지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국내 원천 토지 양도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다. 국내 사업장이 없을 때는 양도소득이 있을 때. 그래서 5번에 3번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의 범위와 사업연도 및 납세지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영리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 청산소득 및 법령에 따른 토지는 양도소득 및 조세 등의 전법에 따른 미완 법인세를 부과한다.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비영리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이거 포함된다. 출자지분 아까도 포함되지. 2번 비영리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국내 원천 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만 해당한다. 내국법인 사업연도 중에 연결납세 방식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연결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 기간은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납세지가 변경된 법인이 부가치세법에 따라 그 변경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지 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상 사업연도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사업연도의 변경이 아닌 경우에 법인의 사업연도는 원칙적으로 1년을 넘지 못하나 정당한 사유가 있어 승인을 받으면 아직 초과가 가능하지 않지 무조건 1년을 넘지 못한다. 정관상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내국법인은 법인 설립 신고 또는 사업자 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아니 규정이 있으면은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개월이 아니라 종료일부터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라도 국내에 소재한 건물 양도에 따른 소득이 있을 경우 사업연도를 신고해야 한다. 7번 4번 법령에 따라 사업연도가 정해지는 법인의 경우 사업연도를 정하고 있는 법령이 개정되어 변경되었을 때는 신고를 하지 아니해도 된다. 내국법인 사업연도 중에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 등기일까지 해산 등기 다음 납득 선고시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사업연도 변경신고서를 직전 종료일 이전에 제출한 경우에도 적법한 변경신고를 본다. 청산 중에는 내국법인의 자연재산 가액이 사업연도 중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자연재산 1사업연도로 본다. 내국법인이 분할에 따라 해산하여 분할에 따라 해산했으니까 해산 등기가 아니라 분할 등기일까지 8번 4번 신설법인의 경우는 최초 사업연도가 경과하기 전에는 사업연도를 변경할 수 없다. 법인세법상 사업연도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국내 사업장이나 외국법인으로서 법령이나 정관 등의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주회의가 사업연도를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회의의 최초 사업연도는 국내 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부터 그날에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한다.
내역법인 주피 사업연도를 7월 1일부터 6월 30일로 변경한 게 4월이면 3개월 3월 지났으니까 최초 사업연도는 그 다음에 2025년으로 했으니까 2026년부터 바뀌니까 이거 맞지? 최초 사업연도 개시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송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 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 사업연도 기간 1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해당 성공을 살폈을 때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 사업연도 개시로부터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를 전날까지 기간을 13년도로 한다. 다만 그 기간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연도 내역법인 주씨가 6월 30일 조직 변경한 경우에는 그 전에 있던 게 그대로 이어지는 걸로 한다. 9번은 내역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설립 등기를 한다. 설립 등기를 한다. J가 현행 사업연도 새로운 사업연도 이걸로 변경 이제 11월 했으면 6월 말부터 7월, 8월, 9월, 11월, 12월 3개월 이후니까 아닌 것으로 본다. 이거 합병 얘기해서 경우에는 합병 등기일까. 법인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에 그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 변경된 납세지 사무소에 신고한다. 이 경우 납세자 변경된 법인 부가치세로 정정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정정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0번 4번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비합병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지는 합병 법인의 납세지를 할 수 있다. 법인세법상 사업연도와 납세지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내역법인 사업연도 중에 상법의 규정에 따라 조직 변경 사업연도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내역법인이 내역법인 내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연결 납세 방식을 적용 내역법인 사업연도 중에 연결 납세 방식을 적용받는 경우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연결 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 기간 13년도로 한다.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사업연도 변경 신고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 이를 신고해야 한다. 도리사의 국내 사업장이나 외국법인의 경우 주된 사업장 소재를 납세자한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의 본점 소재지가 등기된 지서 동일하지 않으며 납세를 지정할 수 있다. 지정은 국세청장이 지정하고 아니면은 그 그러니까 관할이 다를 땐 국세청장이고 납세지 관할 지방 국세청장이 기본적으로 하고 납세지는 3년도 7번에 5번 법인세법상 납세지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원천징수한 법인세 납세지는 원천징수 의무자의 소재를 한다. 납세지가 변경된 법인은 그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변경 후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납세지 변경 신고를 한 3개월 날 15일 이내 12번에 2번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국내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적인 소재지를 한다. 납세지가 변경된 법인 납세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자 납세지 법인 납세지를 한다. 법정기한이 경고한 후 납세지 변경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한 날부터 또 변경의 납세지를 해당 법인의 납세지를 한다. 변경된 후에 그러니까 경고한 후에 했을 때는 그 앞에 소급하는 게 아니고 그 기간부터 시작하는 거죠. 법인세법상 사업연도와 납세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령이나 정관 등의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법령에 따라 사업연도가 정해지는 법인이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연도에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법령의 개정 내용과 같이 사업연도가 변경된 것으로 본다.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한다. 다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하면 주된 사업장이 부동산일 때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를 한다. 근데 만약에 그게 없을 때는 정관에 의한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하면
주소매 소지가 없을 때는 대표자나 그 관리인의 신고된 주소지로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됐지. 13번에 3번. 내국법인 사업연도 중에 연결납세 방식으로 적용받는 경우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연결 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관할 지방국세청에 납세지를 지정하는 경우 그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종료로부터 45일 이내에 지정 통지를 한다. 법인세법의 총칙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국내 원천 부동산 소득 또는 국내 원천 부동산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게 되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일까지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신탁재산이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신탁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이거는 실질과세 원칙으로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둘 이상의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그중 하나의 국내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둘 이상 있을 때 아니하게 된 날까지가 아니라 이미 그러니까 둘 이상 있을 때는 그 하나를 안 가져도 나머지 하나가 멀쩡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계속 이어지는 걸로 하는 거지. 14번에 4번. 법령에 따라 사업연도가 정해지는 법인이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연도에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업연도가 변경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상 사업연도와 납세지 관한 설명이 더 옳지 않은 것은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해야 한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으로서 국내 원천 부동산 소득이 있는 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그 소득이 최초로 발생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신고해야 한다. 3개월 이내지. 아니 3개월이 아니라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으로서 1개월.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상법의 규정에 따라 조입병할 땐 그 전에 이어지는 걸로 보니까 15번에 3번. 원천징수 의무자가 거주자로서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 주소지 또는 거주지를 원천징수한 법인세 납세자. 법인은 납세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한다. 시간이 좀 공부해서 널널하게 남으니까 소득처분까지 하자마자 입금까지 끝내버리고 놓고 끝내버릴까? 법인세법상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르는 것은 신고조정사항은 결산상 비용으로 계산할 수 없고 세무장 송금사항 이거는 결산 비용으로 할 수도 있지. 퇴직금융상 결산상 선비로 계산돼서 퇴직연금 충당금 강제조정사항 대선충당금 결산조정사항을 한도 미달에 결산하면 상관없지만 지가 보통 한도 초과액은 무조건 법령에 어긋나는 거니까 그래서 세무조정은 강제로 해야지. 결산조정사항에 대해서 세법상 한도액이 정해져 있는 경우 저금금에 송금을 한다는 그 한도액을 넘을 수 없다는 거지. 일반에서 결산조정사항은 송금 사입 시기를 조절할 수 없으나 이게 결산은 지가 결산한 때야 되는 거니까 조절할 수 있는 거고 신고조정사항은 해도 어차피 신고해서 소급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조절할 수 없는 거지. 법인세법상 세무상 자기자본총액을 알 수 있는 건 갑이지. 2번에서 이거 정확히 다시 볼게요.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관한 설명이 다 옳지 않은 것은 입금에 사입한 금액 중 사유로 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그 처분이 배당 상여 기타 사유 유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타 소득으로 처분한다. 입금에 사입한 금액이 사유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 유보 또는 기타로 처분한다. 입금에 사입한 금액 중 그 기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의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함에 따라 입금에 사입한 금액 천지지만의 장문 그 밖에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기 결정하는 경우 그 추기에 의한 과세표준과 결산서상 당기순이익과의 차이 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기타 사유 유출을 처분 입금에 사입한 금액 중 사유로 유출되어 그 기속자가 당해 법인이 주주이면서 임의를 뗀 상여지 뒤에 오는 걸로 하지. 4번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소득처분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는 영리법인뿐만 아니라 비영리법인 이거 정부에 대해서
사회 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법인으로서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의 각 사업명의 소득을 구성하는 경우 기타 사유로 처분한다. 내국법인의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기한데 매출 누락 이월 회수하고 입금한 살펴 유보로 처분하지. 법령 하지만 그 경쟁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할 때는 법령으로 정한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대표자에 대한 상해로 처분하고 입금에 사입한 이자 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에 사당하는 금액 기타 사유주로 처분한다. 동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은 제외. 사회 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손익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산하거나 그 대표자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입금에 상입한 금액 기타 사유주로 처분한다. 법령이 정한 대표자로. 법인세법령상 소득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례기본 및 일반기본의 송금상입 한도액을 초과하거나 기타 사유주 추계에 따라 결정된 과세표준과 내국법인의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대한 상여한다. 다만 천재 이건 기타 사유주 내국법인 국세기본법상 수령신고기한대 매출도라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회에 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입금에 사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소득처분은 산의 유보를 한다. 가면 사유주. 다만 세종함을 사유출된 금액에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법령으로 정한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법인이 그 처분에 대한 손배계산에 남따리 사는 금액 기타 사유주를 썼습니다. 대표자 상해 처분 시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 대표자 각인에게 이거는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해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말 현재가 아니라 각자 재직의 일수에 따라 분할해가지고 분할된 금액을 각각의 대표자의 각인에게 처분하는 것입니다. 공평하게.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든 소득처분사항은 소득 귀속자에게 추가적인 조세 부담을 발생시켜 조세 공평성에 기여한다. 모든 소득처분이 아니고 기타 사유주 같은 경우는 일반 기부금 한도 초과액의 송금 불상의 매건 해당 사면대 다음 개시로부터 10년 이내 아예 송금 한도액이 있을 때 하는 거지. 있을 때 이거 2월 된 거 특례된 거. 일반 기부금도. 소득처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는 물론 경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맞지? 6번에 3번이죠. 배당 상이야. 기타 사유 유출을 처분된 경우에 법인 원천징수액이 기타 사유 유출은 아니지. 모든 소득처분사항은 차기 이건 아니지. 유보랑 그다음에 일부 기타 사유 유출 일부에 대해서 정확히 다시 보면 한국세특의 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의 경우에만 신고조정으로 송금산입에 세무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걸. 그래서 고유목적사업은 아까 외부 감사 대상 비영리법인이고 유형자산 이거 일시상각중단금 이거는 모든 법인이고 유형자산 이거 법령으로 정하는 무형자산 감가상각비 구상 채권 상각중단금 기상위험준비금 이거 세 개가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할 때 KIFRS 요거에 대한 거니까 기억되기 어려워요. 7번 2번. 그래서 솔직히 이제는 요거 소득처분까지 하는 거 거의 한 10분도 안 걸리겠으니까 그저 이거 가지고 녹화 끝내고 하기엔 좀 그렇고 아예 입금까지 한 번에 풀어버리고 녹화를 끝내버리자. 그래야 시간이 나오지. 그러니까 이제 솔직히 소득처분까지 푸는 거는 질문하는 것만 정리하면 시간이 너무 안 걸리니까. 지금 얼마 걸렸냐? 그래도 24분 걸렸네. 아까 처음에 시간 버려서 그런가? 아무튼 전체적인 실제 문제 푼 시간은 10분도 안 걸리니까 여기서 녹화 끝내면 저 오바고 아무튼 아예 이거 제 3절 입금까지 한 번에 다 풀어버리고 녹화 끝내. 입금까지 한 번에 풀어버리고 녹화 끝내야 1시간 넘게 나오지. 뭐 바로 재지 말고 그냥 바로 들어가서 쉴 것도 없고 그냥 바로 시작하면 되지. 뭐 쉴 것도 없고 바로 시작하면 되지. 바로 시작하면 돼.
법인 법인세법 법인세 법인 또 너무 올랐어. 좀 가라앉혀네. 법인세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법인세법은 소득 개념으로 순자산 증가세를 채택하고 있는데 순자산을 채택하는 것은 소득 원천서를 채택하는 것보다 항상 불리하지 않고 아까 말한 것처럼 저번에 한 것처럼 입금으로 할 때는 입금은 얘가 포괄적이니까 오히려 열거된 것보다 얘는 전부 다 넣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더 불리하지만 오히려 또 송금 처리할 때는 또 포괄적으로 송금 빼주니까 열거된 것만 빼는 것보다 오히려 이게 유리하지. 그러니까 항상 불리한 건 아니고 때에 따라서 유리하고 불리하지. 법인이 손해배상 청구권 또는 손실보상 청구권에 의해 받은 보상금 각성에서 입금으로 본다. 골프장을 경영하는 법인이 그 회원으로부터 수입한 입회금은 따라서 반환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입금을 살펴하지 않는다. 연결 자범인 또는 연결 모범인으로부터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법인세 비용은 입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1번에 3. 법인세법은 규정 방법으로 열거주를 채택하고 있어. 아니 포괄주를 채택하고 있어. 법인세법상 입금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영리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 법인으로부터 특수관계인 개인으로부터지. 내국법인이 외국 자회사로부터 수입 배당금을 받는 경우 그 외국 자회사의 선택에 대해 부과하는 외국법인 세액 중에 그 수입 배당금에 대응하는 금액이 세액 공제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이를 입금으로 간주하지 않지. 예, 그치. 그러니까 세액 공제 대상이 되면 이를 입금으로 간주하지. 2번. 채무의 출자 전화를 하면은 이게 채무 면제 이건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보전에 충당하는 채무 면제 이건 입금에 살펴하지 않지. 그리고 과세 이연 조건일 때는 그냥 바로 입금 불사하겠다가 이연할 수도 있고. 영리 내국법인 이미 보유하던 주식에 대해 받은 주식 배당을 입금을 구성하지. 의제 배당과에도 입금을 수행 규정을 적용하지. 법인세법상 입금에 해당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배출세가 아니고 증자시 주식발행 요청이 아니고 각 사람들의 소득이 이미 과세한 소득도 아니고 송금에 사입된 금액 중 화입된 금액 송금이었다가 입금이니까 입금이지. 3번 4번. 무해면 주식의 경우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산 금액은 총한 금액. 법인세법상 입금에 관한 설명이다. 가라앉히자. 또 화학 뜬다. 너무 확 올라왔어. 확 올라왔어. 좀 가라앉히자. 법인세법상 입금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법인이 합병, 증자, 감자 등의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입금으로 본다. 아니 이거는 특수관계인 외의자니까 자기주식을 취득으로부터 2년 이내 이거는 그러니까 2년이 되고 나버리거나 소각한 걸 2년 이내에 자본 전입을 할 때지. 2년 이내 상관없지. 한국주택 국세의견에 따라 유전자산 평가정하여 평가정하는 입금으로 보지 않지. 법령에 따라 보험업법에 따라서 할 때만 그렇지. 조세특례 시합법상 통합지역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통합적 소득금의 입금으로 보지. 이건 4번 4번.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유가증권 시가보다 개인으로부터 법인세법상 입금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입금을 자본 또는 출자에 나누며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한다. 맞고 2월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지 않은 것은 과세기한 조건이 아닐 때는 입금에 산입하지. 입금 불산입한 게 아니라. 5번 2번. 법인세법에 따른 특수관계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알고받고 과환합권 이전이 받고 채무 출자에 시가가 액면가를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과 발행가액이지. 맞고. 법인세법상 입금사니까 입금 불사임에 관한 설명에 옳지 않은 것은 자기 주식을 취득하여 처분함으로써 생긴 처분 이익은 입금에 산입하고 자기 주식을 소각함으로써 입금에 산입되지 않고 상장 주식의 자전거래로 인하여 이거는 그냥 평가 증한 거니까 이건 입금에 산입되지 않고 제가 상법에 따라서 보통주식 주식 발행 초과금 감액가에 받은 배당금에 입금에 산입하지 않고 골프장을 영위하는 법인이 이거부터
입장 요금과 별도로 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는 개별소득세는 입금에 삽입하지 않고. 그렇지. 이건 입금에 삽입하지 않지. 입금 요금은 원천징수하는. 원천징수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거지. 입금에 삽입하지 않고. 주식 발행 받은 입금은 그러니까 입금에 삽입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입금에 삽입하지 않아야 돼. 왜냐면 주초금은 입금으로 보지 않으니까 이거니까. 수조 그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한다는 건 지분 비율이 변동하지 않은 상태로 한다면 입금에 삽입. 이거 입금에 삽입하지 않으니까. 떨어져가지고 떨어져. 떨어져. 다음 영리내국법은 주 동해 제25기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계산하기 위한 세무조항 내역이 완성합니다. 퇴직급여 충당금의 기초잔액 10만원 중 5만원을 환입하여 수익으로 회계 처리했으므로 만원을 입금 불산입하여 유보가 아니라 송금 부인액이 있으면 송금 부인액부터 환입된 것과 송금 불산입이었으니까 입금 불산입으로 처리되지. 입금 불산입 5만원이지. 자기주식 처분이 30만원은 수익으로 회계 처리했으므로 30만원 입금 불산. 자기주식 처분이 같은 경우는 원래 입금이니까 수익을 했으면은 그냥 그대로 두는 거지. 업무용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송금이고 지방세 환급금 이자도 송금 불산. 얘를 환급받는 것도 송금 불산이고 수익을 입금 그러니까 송금이니까 얘는 입금이고 이거 입금 불산이니까 10만원 입금이고 만원만 입금 불산 편에 됐으니까 현금 매출 220이 부가치세 포함이니까 누락된 회계처리 입금 대시 포함한 이거 입금 산입 유보지. 20만원 송금 산입하여 유보죠. 그치. 얘는 회사 입금도 되지 않아. 그러니까 그 회수도 안 하고 입금 아니지. 그러니까 입금도 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럼 회계 처리를 또 안 했으니까 얘는 회계 처리를 해서 유보인데 회계 처리를 안 했으니까 산으로죠. 유보죠. 그러니까 재평가 적립금 요건 다시 받는 거죠. 일단 500만원 수익으로 회계 처리했으면 500만원 입금 부산이 아니라 이거는 수익 처리했으면 그냥 냈다는 거죠. 7번 4번. 8번은 그 특수관계인 개인 갑으로부터 당시 시가가 300만원 유가증권 현금 이를 채무상대표 취득가액으로 계산 이어제요. 그러니까 이때 그 특수관계는 개인으로부터 했으니까 300만원 유가증권 현금 100에 했을 때 이미 입금사인 200이 유보가 발생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 나중에 뭐 개인이든 나발이든 간에 어떤 사람이든 간에 처분을 할 때는 무조건 이거 유보 추인을 해야 되니까 200만원 유보 입금 불산 유보 추인이 나온단 말이지. 그때 그러니까 그걸 보고 하면은 당의 유가증권 처분에 대하여 주 A가 제25기 사업연도에 세무조정할 사항은 없는 게 아니라 무조건 유보 추인해야 되고 반일주 말주 B가 주 A의 특수환경이 아니라면 아니어도 무조건 이건 유보 추인해야 돼. 당의 처분을 의뢰 유보 추인해야 되니까 25기 사업 적정이 이루어지 그래서 300만원만큼 소득 금액이 증가되지 않지. 아까 말했처럼 입금 불산이 200 유보 추인이 되니까 만일 당의 유가증권을 결산상 처분에 발생되지 않았어도 무조건 영리내국법은 주에 좀 100을 유가증권 처분이 400 했어. 그럼 600이었다는 거지. 근데 이건 개인으로부터 했으니까 입금 불산 200을 했어. 그러면 이때 개인으로부터 취득할 때 60을 취득할 때 이미 그러니까 그 입금산 유보 20이 있었다는 거니까 시가가 80이었다는 거지. 있었다는 게 개인은 8, 9만 4번.
사회는 한국주택 재평가명을 위한 재평가는 평가층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한국주택 인근 토지 200 했을 때 기타 포괄손익 100을 갖다가 꺼내가지고 그 입금산입 기타 입금불산입 유보 해놓고 양수 수정하니까 공이야. 그 다음에 11개 처분할 때 아까 입금불산입 유보가 있었으니까 입금산입 유보 50 10번에 3번 다음 영리내역분 A의 제2 여기 3년도 이거 잘해. 그래서 그 법인세 부담 최소화를 가정해야 되고 그 회생인가 그 과세현 조건이 아니야. 그 증권거래소 신고시 잘못 납부금액 그러니까 그 환급금 이자 100만 원 있어. 그리고 관할 세무를 그 이자는 그 송금불산입니까 수익이 아니고 송금 그러니까 송금이 아니라 그 입금불산입니까 수익으로 회계 처리하면 안 되고 그 입금불산 마이너스 입금불산 그 감자 차이가 입금이 아닌데 자본인 경험을 했으니까 대표이사가 시가 이거 이렇게 대표 이사로부터니까 특수관계인 개인으로부터니까 500을 했으면 이건 입금산이 1000 유보해야지. 그 다음에 여기 체외면적 700은 애초에 입금산입인데 수익을 해주는 상관없고 여기 2월 결승금에 보전을 할 수 있어 최소한. 근데 합병 시 이거 승계받은 거는 제외하고 보전할 수 있으니까 700 중에 400 보전할 수 있어. 그럼 400 입금불산입 유보 기타 2월 결승 500 7번 1번 그 다음은 주 경계 제20 4년대 거래 내용이다. 주 경계 제25기 세무조정 가라앉아. 다음은 주 경계 제25기 3년도 거래 내용이다. 다음은 주 경계 제25기 3년도 거래 내용. 주 경계 제20 여기 제 세무조정 시 각 사람들 소득금액에 미치는 순영향으로 오는 것은 이거 이거 협약을 체결한 법인이면 이건 과세이용 조건 충족한 건 법인세 부담 최소화를 가져간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인정만 되는 것을 25회사 수익으로 계산하면 안 되고 이때 송금이니까 회사 결산상 수익으로 계산했으니까 상관없죠. 외상 매출액 400만 원이 결산 누락되어 그 외상 매출액 어, 400만 원 결산상 누락되어 있고 그러니까 지금 25기인데 24대요. 입금 유보했고 애초에 요때 누락돼가지고 입금상이 그 유보로 세무조정을 했어. 그러면 그 외상 좀 가라앉혀. 너무 떠있어 지금. 좀 가라앉혀. 지금 너무 떠있어. 막 섣불리 가라앉히려 하지 말고
천천히 가라앉을 때까지 잠깐만 가라앉. 천천히 가라앉. 천천히 가라앉아. 그래서 그 외상 매출금을 회수해 결산상 수익을 계산했으니까 이제 이때 회수했을 때는 그 입금 불상 유보 추인을 해야지. 그래서 입금 불상 유보 추인 마이너스 400. 경기가 보면 본사 건물 도로가 확정됨에 따라서 이거 평가직 한 건 수익계로 계산하지 않았으니까 상관없고, 차입금 2천만 원 출자전하면서 시가 발행가 이때 800만큼 체험 면적이 생긴데 체험 면적 입금 불사 체험 면적이 하니까 400. 다른 것 잘했다. 수초공하면 안 되고 체험 면적이 800. 입금 불사 800. 이거 10번에 5번이 아니네. 잠깐만. 근데 이거 주초.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걸 주초, 그러니까 그 기타, 그러니까 자본으로 계산했으니까 자본으로 계산했는데, 그러니까 그 자본으로 계산했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러니까 그 자본으로 계산했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 입금 선입을 빼야 되는 거지. 그러면 그 입금산입 기타로 빼고 입금산입 유보로 해가지고 양쪽 추정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어차피 이건 가산점 영향을 미치는 건 빵이 돼버리니까 마이너스 400. 아까 이거 입금산입 유보 치는 거 입금산입 유보 400만 남는 거지. 10분의 1. 그러니까 이거 입금산입 유보 치는 거 좀 이렇게 가라앉혀야지. 한 문제 풀고 확 올라오고 한 문제 풀고 확 올라오면 어떻게 길게 끌고 가냐.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법인 주 A의 제25기 자리에다 그것도 있어. 너무 막 거기 집착하지 말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가 힘 빼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어가야 돼. 주 A의 제25기 각 사람들 소득금액으로 오른 것은 주 A는 금융회사와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 종사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 과세현 조건 충족하는 법이냐. 단기 포괄선 계산서당 법인세 차감전 순위가 이거고 각선 21에다가 각선 매출액 30 입금 매출원가 20 송금 하고 포괄선 계산서 판매비와 관리비로 계산된 것에 선급 비용을 안 치니까 자산이니까 송금 불산입 유보 더하기 있죠. 그다음에 이건 채무 면적이익인데 과세현 조건 충족하니까 시가니까 채무 면적이익 15만 원에 대해서 액면가랑 반가액이지. 채무 면적이익 입금 불산입 유보. 이건 영업외 수익으로 계산했으니까 그래서 자기주식 처분이 이걸 지금 자본이익금에서 자본으로 넣었으니까 입금산입 기타를 빼야 돼. 그러면 17만 5천 3번.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 내국법인 주 A의 제25기 사업연도. 이건 제25기 사업연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IFRS 적용하고 있는 주 A가 지금 너무 급해. 마음이 제25기 입금산입으로 세우면 그러니까 지금 생각이 너무 앞서가는 건 좋은데 지금 너무 급해. 다음 법인세법상 수입 배당 금액 입금 불산입 규정을 고려하지 않으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 다른 사항을 고려하지 않는다. A는 지분 비율이 20%인 관계기업 B로부터 주식반의 초과금은 입금으로 안 치지만 요거 채무 면제이익이지.
과세현 조건도 아니고 그냥 바로 이건 입금이네. 500 중에 곱하기 입금사입 곱하기 2 100만 입금사입 유보. A는 법인세법상 특수한 개인인 이건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니까 상관없고 개인 갑으로부터 했는데 추가 세무조정이 없었으면 그러면 그냥 지금 다 입금 사입해버리면 되니까 원래 이걸 세무조정이 있었으면은 요때 입금사입 유보가 됐을 테니까 지금 해당 기한에 입금 불사입 유보 추진해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요때 세무조정이 없었으니까 그냥 현재 당시에 입금사입으로 기타를 해야 되는 거죠. 시가니까 200 더하기 200 300 14번에 2번 15번 다음 자료는 세조업을 영위하는 영리 내역본 주 A의 제25기 사업년도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다면 제25기 법인세법상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의 오류를 발생시키는 모두 몇 개인가? 24기 이전에 모든 세무조정은 적정하게 이루어졌으며 제25기 보통지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발행주식 액면가액을 초과한 금액까지 이건 자본금을 계산했다. 근데 이거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좀 현금 발행주식 액면가액을 초과한 금액까지 했으면은 이거는 수초금이니까 상관없죠. 자본금. 제24기 외상 매출을 했으면 그 회계 처리가 누락되는데 매출 채권 100을 그러면 요때는 입금상 유보였을 거 아니야. 회사가 다음 그럼 이번에 입금 불사임 유보해야 되는 거지 하나. 제14기에 납부하고 송금으로 계산해 주셨던 본점 건물에 대한 재산 수준 200만 원이 환급됐어요. 그러면 송금이었으니까 입금인데 이걸 이미 세금과 공과를 비용이 있는 거랑 상계해가지고 어차피 입금이니까 송금이랑 상계해가지고 재산세 회계 처리하면은 이거는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주 비해 건물 대여금했으면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시가 500을 회계상 무상 자산수령 얘기니까 상관없어. 그러면 한 개밖에 없네. 15번 1번 15번 2번 법인세법상 입금 불사임에 관한 설명이 다 옳지 않은 거죠.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할정하는 법인은 주택임료 다 포함해가지고 하는 거야. 16번 1번 법인 특성이 개인으로부터 받고 각 사업생 기업 회계 기준이란 매출에는 이건 사입하지 않지. 영리내역본 주 A가 자기주를 소각하여 생긴 이익을 소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자본의 전입에 따라 2년 이내에 전입한 것은 의제배당 입금사입하지. 법인이 과원합한 법인세에 대한 환급금과 그 환급금을 이제하는 것. 이거 과원합한 건 찾아보라는 거지. 근데 얻으려고 그러면 뭔가를 버려야 되니까. 뭔가를 버려야 얻을 수 있으니까. 내 생각이 너무 급해서 그래. 막 마음이 급해서 앞서가니까. 그러니까 풀 수 있는 것도 자꾸 도망가서 틀려고 그러는 거지. 자꾸 실수가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내 생각이 너무 앞서가니까 같이 밸런스 맞게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급해져가지고 막 하는 거지. 말도 잘 안 나오는 거잖아. 좀 난 가라앉힐 필요가 있어. 그게 습관이 돼서 다시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빨라져야지. 지금 자연스럽게 빨라져야 되는데 지금 너무 힘을 줘서 급하게 하려고 하니까. 가라앉혀야 돼. 천천히 가라앉혀야 돼. 천천히 가라앉혀야 돼.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면
범위세법상 차입금 과다 이건 관심들에 해당 범위인 거지. 이때 추계가 아닌 거 얼마인가. 그럼 일단 장부 기장할 때를 살펴보면 일단 주택을 빼고 상가 부분만 하면 되니까 상가 부분 보증금 6억이네. 6억. 그래서 이거 취득가액을 빼야지. 2억을 빼고 2억 중에서 상가에 해당하는 거 빼야지. 곱하기. 그래서 정기예금 이자율 0.05. 여기서 마이너스 상가임대는 이자수익 380 빼고 배당금수익 640. 그러면 1180. 그 다음에 이제 추계 결정할 때는 전부 다 포함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거 막 전부 다 안 빼니까 지금 곱하기 0.5 3300 17번에 3번. 부동산 임대 비축이고 이거는 간주임대 재산법인데 이거 장부 기장하고 있으니까 추계가 아니고, 추계가 아니면 주택은 포함 안 시키고 상가에 해당하는 것만 합니다. 임대기한 적수 7월 5일부터 말기까지. 그러면 7, 8, 9, 10, 11, 12니까 30일짜리 4개 더하기 30일짜리 2개. 여기서 5일부터니까 4일을 빼는 거지. 그럼 180일, 적수가 180일. 그러면 9,9억 곱하기 180 마이너스 토지를 이거 전에 취득했으니까 어차피 임대기한 기준으로 하니까 3억 6천 곱하기 180일. 근데 요거 상가에 해당되는 건 빼야 되는 거야. 곱하기 180 마이너스 3억 6천 곱하기 180 곱하기 4 나누기 10. 그다음에 마이너스 요건 그리고 요거는 상가 건물에만 해당하는 거니까 주택이 아니라 3천 곱하기 적수하면 11호니까 11월 11월 31일 더하기 30. 이거 나누기 365 하고 곱하기 0.01 하고 여기서 상가 보증금에 대한 거 빼. 요 기관 경험 미수자 포함된 400 빼고 처분 이익은 손실이랑 상기되니까 하면 335만 6,163원. 4번 18번에 4번. 차입금 적수가 자기 자본 적수의 2배를 초과하다. 이거는 그 간주임대로 계산 대상 그러니까 그 법이니까. 이건 장부에 따르니까 이건 또 추계도 아니고 사무실 임대 면적이 20%야. 그럼 임대 보증금 5천에 곱하기 0.2야. 1000 가지고 하는 거고 1000 마이너스 사무실에 해당하는 거 1억. 계약기간 1년이고 적성 1년 곱하기 취득했으니까 어차피 20원 곱하기 20% 임대 보증금 5천 마이너스 곱하기 0.5 맞아. 임대 보증금이 20%가 아니라 애초에 임대 보증금이라는 거 임대를 해서 나온 거니까 이게 전체가 20%가 마찬가지지. 어차피 임대 안 한 데서 임대 보증금이 나올 리가 없지. 맞아. 그러니까 어차피 임대를 안 했으면 어차피 거기서 임대 보증금을 받을 일이 없잖아. 임대를 했으니까 임대 보증금 쳐나오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내가 그걸 실수했네. 내가 그걸 생각을 못했어. 내가 생각을 못했고. 내가 생각. 아무튼 그러니까 요거 임대 보증금 5천에 해당하는 것만 하면 돼요. 맞아.
여기서 그냥 바로 다이렉트. 근데 대신 요거 취득가액은 전부가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요것만 따로 빼면 됐었지. 요것만 따로 빼면 됐었지. 3,000 곱하기 전기금 이자율 0.05. 150 마이너스 임대수익 10이랑 10만원 140이네. 19원이네. 좀 가라앉히고서 바로 의자배당 다 풀고 수배당 금액까지 다. 그리고 입금 다 풀고 나면 송금 풀고 그 다음에 접대비랑 기본까지 싹 풀면 딱 저녁 먹기 직전까지 돼요. 법인세법상 법인세법상 의제배당에 관한 설명이다. 법인의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주주인 법인이 취득하는 무상주는 액면가액 그러니까 무액면 자본이 아니라 그 신규 발행된 주식으로 나누는 거죠.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 시는 수익평가 적격 분할은 교부받은 주식의 종전의 장부가액 평가. 요거는 아까 합병이랑 분할 그거에 대해서 다시 그 13단은 다시 자세히 보고.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은 해산 등기일이 아니라 자녀재산 가입. 의제배당은 자녀재산 가입. 해산은 해산 등기일로 사업 연도는 정하지만 이제 상환되지 않은 상환 우선주 주식발 상환되지 않은 거는 이 처분으로 인한 거라도 상환되지 않은 거는 상환 우선주는 배당으로 보지 않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자는 영업평가니까 20번 5번. 주식발행 총 이익잉여금으로 상환된 금액을 그 상환 우선주에서 이익잉여금으로 상환됐을 때 그리고 상환 우선 애초에 이익잉여금으로 상환했다. 이익잉여금 아무튼 요거는 회계도 다시 봐. 원천은 21년도 잉여금 자본금의 전입판에 따라 이 회사의 주주인법에 무상주를 받았다. 자본전입 제한이 다음과 같을 때 교부받은 무상주의 가액이 비법인의 배당소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비법인의 지분율은 변동이 없다. 그러니까 잠깐만 지금 붕 떠서 그러니까 의자 배당이 아닌 것은 이거 자유식 이건 그 자유식 처분 이익이니까 이건 무조건 그 자유식 소각했지만 시가와 시가를 추가했으니까 또 이거 체납 면제 이익인데 이거 뭐 과세현 조건에 해당하는 그런 법인도 아니니까 이건 무조건 그러니까 발생 시가를 추가하지 않았지만 10월 1일이라면 2024 10월 2025년 10월이니까 2년 이내에 자본전입이니까 이거는 감소시 이거는 초과임금 이거는 감자차 일반적인 거니까 말이니까 21년 오고 가라앉혀 가라앉혀야 돼 좀 제발. 확 올라온다니까. 확 올라온다. 확 올라온다. 법인세법상 의자배당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행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자배당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이를 결의한 날에 속한 사람인데 계속한다. 법인이 자기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입금부사의 항문 자본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하에 따라 그 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의 자본 비율이 증가했을 땐 증가율 상당 증가. 자기주식 처분 입금을 부상중 자기주식 따라 아니 이건 무조건 입금을 해당하는 거니까 입금을
했으면 무조건 의제배당이지. 그냥 이건 그러니까 자기주식 취득 시기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주식 처분 이익이 아니라 자기주식 소각 이익 같이 그런 그러니까 자기주식 소각 이익인데 시가 그거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거일 때만 이거 하는 거죠. 22만 3번 자기주식 소각 당시에 시가 취득가액을 초과 4년 지난해 잡은 이거 시가 취득가액을 초과했을 때는 4년 지나게 하던 말던 간에 무조건 의제 회사원 법인들은 그 회사의 분명한 자연재산가액 소요된 초과하는 금액도 이건 무조건 배당. 제조업을 영위한 영리내국범인 주 A는 제25기 사업년도 중 영리내국범인 주 B가 잉여금의 자본자금을 결의함에 따라 무상주를 수령했다. B는 자본자 A의 의제배당가액은 8일 총수 15% 사용 15% 사용수가 15%가 사용하고 있네. 그러니까 주초금에 해당하는 건 아니고 근데 여기서 이익잉여금으로 사용하는 건 40 있으니까 40. 그다음에 이거 채우면제 이거 과세기한 조건 충족하지 않으니까 이것도 채우면제 100. 그다음 자유식 소화기 시가가 취득 당시 초과했으니까 500. 그다음에 자유식 처분 이익 150. 포괄적 교환 그다음에 이전 교환이랑 이전 안 들어가니까 재평가 적립금 중에 건물분 재평가세 토지분 160이랑 건물분 400으로 구성되는데 이거 토지분 더하기 그리고 이건 또 자세하게 봐야 돼. 160 곱하기 0.25 그다음에 더하기 2원리 1000 곱하기 0.15 274만 5천. 근데 이건 또 자세히 좀 봐야 돼. 스타만 3만. 집에는 제25기 샀는데 다음과 같이 피술자본을 무상주와 주식배당을 갖다 의제배당을 가고 무상주 폐액은 자유수학이고 시가는 초과하지 않았고 예로부터 2년 이건데 이거 40%만 2년 이내 잠정 2년 후 경과지 보니까 나머지 빼고 40% 40조건 이건 액면가액을 하지 20만원 더하기 주식발행 초 이거는 무상주 300주 이건 주식발행 초과금이니까 얘는 안 들어가고 외국본 무상시 이익잉여금인데 그래서 이거 여기서 이 자본 1200에 더하기 200 곱하기 1000만 마이너스 이거 신규발행 주식수 1000으로 나오는 거 220만 그 다음에 더하기 이거 주식배당 400주 외국법에는 이익잉여금만 되는 거 이거 주식배당은 발행가액으로 하니까 400 곱하기 만 그러면 620만원 620만원 2번 24번 2번 의제배당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주 A는 주 B의 주식 2만 주를 보였다. 발행주총이 10만 주이다. 그러면 20%라는 거지. 이거가 자유주식이 2만 주이다. 여기 자본주는 15,000주를 쓰였다. 15,000주인데 주식 발행 초과금 이거 자유주식 소화기를 24인데 이건 그러니까 요거는 소화기를 요거니까 요거는 그 2년 이내 자본자니까 이것도 무조건 입금인 거고. 그다음에 요거 자유주식 처분 이익도 입금인 거고. 잉여금도 입금인 거고. 그럼 여기서 입금이 아닌 건 요거 주식 발행 초과금 요거밖에 없으니까 2,000 나누기 요거 액면가액 하면은 지금 요거에 대한 해서 새로 주식 한 게 4,000주란 말이야. 여기서 20%만 간 거야. 지분 변동 없이. 800주에 해당하는 거 15,000 중에 800주에 해당하는 것만 입금 의제배당 제외고 나머지 14,000 다 의제배당인가 마찬가지. 아니 14,200 곱하기 그럼 액면가액 5,000 의제배당 금액이 7,100만원 2번 20번. 근데 이제 다른 방법으로 나눠서 푸는 것도 알긴 하다. 그래서 주식발행 초과금 이거를 지원을 했어. 주식발행 초과금이니까 원래 의제배당이 아닌데 의제배당이 아니니까 자기 지분율까지는 의제배당이 아니고 지분율 초과하는 것만 의제배당인 거지. 그러면 30만 주에 대한 6 나누기 30하면 얘가 지분율이 20%야. 20%니까 자기 6만 주를 새로 받은 거는 상관이 없고 요 C에 해당하는 6만 주 곱하기 0. 곱하기 그러면 이거 750만원
6만에 1.2가 아니라 6만이 이거 비율대로 본 거야. 비율대로 24는 얘가 0.2%간 거. 그 다음에 이제 6만 주 대에서는 이제 다른 애들한테 배정 안 하고 지가 그냥 갖고 없애버리고 했어. 그러면은 이거 없다 이런 경우는 이제 여기 그러니까 원래부터 그러니까 없었다 치고 그 상태에서 지분 비율을 다시 그러니까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여기는 무조건 일단 6만 주가 갔었을 텐데 그럼 12만 주인데 24 곱하기 0.2하면 사실은 3.8만 갔어야 돼. 1.2 그러니까 저거 뭐야 1.2 하면은 12하면 1.2 12,000주가 의자비라는 것이 드러난 거 곱하기 500 하면은 600만원 의자가 상일 때는 그럼 26분에 4분 좀 가라앉히려고 하니까 속도가 너무 느려졌는데 사실 아까 그냥 막 하여튼 지랄 발광하면서 풀었으면 벌써 다 끝나긴 했을 텐데 속도가 그러니까 아까 지랄 발광하면서 급하게 풀었으면 속도는 빠르니까 속도는 빠르니까 이미 다 풀긴 풀었을 텐데 가라앉히려고 노력하니까 속도가 확실히 확 느려지긴 한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내가 일을 할 때 대비하면 이런 거 습관을 들여야 돼. 나중에 일할 때도 미친놈처럼 씨발 막 지랄하면서 일할 수 없어. 가라앉혀서 속도 느려야 돼. 습관을 들여야 돼. 가라앉혀서 속도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습관을 들여야 돼. 그래서 바꿔버려야지 뿌리부터. 그래 자연스럽게 음, 27번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 내역별 주 A가 보유하고 있는 B의 주식거래 자료다. 영리 내역별 주 B가 유상 감자했을 때 의자배당 금액을 오른 것은 이때 이제 여기 단기수학 주식이 아니야. 무상주인데 이거 뭐 2020년 3월 5일이면 2년이 지났으니까 그러면은 매입 200주랑 100주 비율에 따라서 나눴고 양도할 때는 90주 곱하기 100 나누기 1 나누기 여기서 30주 나고 여기서 60주 나가니까 남아있는 게 70주 여기 140주 남았어. 그래서 1주당 3만했으니까 비율대로 100 곱하기 70 곱하기 0 더하기 140 곱하기 15,000 나누기 70 더하기 140 하면은 100만원이란 말이야. 근데 1주당 300만원 3만원 나면 300만원 현금치 벗어왔으니까 의자배당 금액 27번에 3번. 그리고 요거에 해당되는 거 왜 이게 그거랑 다른 건지에 대한 건 내가 저번에 녹화한 거 있으니까 그 영상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게. 요거는 주기적으로 계속 보면서 정리해서 언제 내 거로 될 때까지 그러니까 좀 정리해줬을 필요가 있어. 제조업을 이용한 영리대국범 주 A의 제25기 자료이다. 주 영리대국범 주 B의 주식 소각으로 인하여 주 A에게 발생하는 의자배당 금액을 모으는 것은 그럼 이거 취득 명세서 다 같다. 이거 유상치대 이익준비금 처분자 이거 요거는 500주 추초금이니까 여기 이제 빵원인 주식인데 요건 2025년 2월 20일이면 이거는 2년 이내에 쳐보니까 그럼 이때는 단기 소각 주식부터 먼저 소각해서 나간 걸로 보니까 20% 모든 주식 5,000주 중에 곱하기 0.2% 그러면 1,000주 소각이니까 500주부터 나가면 나머지 500주만 가지고 500주 곱하기 2,000 곱하기 9,500 더하기 2,500 곱하기 5,000 나누기 2,000 더하기 2,500 하면은 350만원을 대가 2만 곱하기 2,000 대가를 주입하고 했으니까 165만원 28번 5번 비상장 영리내역변 주 A가 주 B의 자를 써내는 의자받은 변사가 얼마인가 25개 보통주 600주를 보유했으며 관련 거래는 다음과 같다. 보통주 400주 취득했고 주초금이 2014 5월 2일날 추천한 적이 아니고 200주였어. 5월 그러니까 23년도 5월 1일이란 말이야. 23년도 5월 1일인데 소각이 25년도 3월 30일이야. 그럼 5월이면 4월, 5월, 5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딱 2년 이내에 소각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딱 정확하게 2년 이내에 소각한 거니까 요때는 요거 단기 소각 주식 요거부터 나간 걸로 본다. 그러니까 요거 단기 소각 주식 요거부터 나간 걸로 보고 400주 무상으로 취득했어요. 뭐 자기식 처분 이익이니까 요때 이제 먼저 요거 양도했어요. 그러니까 유상으로 먼저 처분하겠어요. 그럼 400주 중에 비율대로 빠지니까
2 나누기 10 하면은 그러면 여기서 80주가 빠지고 80 곱하기 0.5 하면은 160주, 여기서 160주 각각 나가니까 400 마이너스 160 하면은 각각 240주, 여기 240주 남고 여기서 80주 빠지니까 120주 남아있어. 그럼 120, 여기 뭐야, 보통 400주 써할 때 여기서 먼저 이 120주부터 다 나간 걸로 보니까 400주 마이너스 120 하면 240 곱하기 1500 더하기 240 곱하기 액면가액 자기 시험은 1000 나누기 240 더하기 240 하면 35만원인데 400 곱하기 1500이니까 25만원. 79번 2번 수입 받은 거면 벌써 그래도 1시간 딱 걸려서 3단어 할 수 있네. 1시간 반이구나. 그래도 많이 속도가 올라가겠네. 고유 목적선 이거 수입 받은 거에 대해서는 이거 입금사에 적용하지 않는다. 왜냐면 30번 1번 이중 혜택 줄 수 없으니까. 근데 왜 이게 그건지에 대해서는 아까 여기다 표시하는 것처럼 봐야 돼. 배당금이 이게 90% 이상하는 배당의 금액은 사업소득금에서 공제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특정 외국법인 중 실제 부담액이 실제 발행 15% 이하인 각성수 배당 때 입금을 사입한다.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 전문회사가 법정 요건을 갖춘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그 금액을 해당 사업연대 소득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법령에 정한 바로 소득 공제 신청을 해야 된다. 내국법인 해당 법인 출전 외국법인으로부터 자본중개금이나 자본 감액을 받는 배당으로서 자본중개금도 있고 입금에 사입되지 아니하는 배당이 준하는 성격 수입 배당금 받는 경우에는 입금에 사입되지 아니하는 배당이었으니까 준하는 성격 수입 배당금을 받는 경우 그 금액의 95%에 해당하는 금액 입금에 사입되지 않는다. 이건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정확히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시 정확히 보기에는 그 법인세법에서 외국 자회사 수입 배당금액 입금 불산입에 관한 설명을 보는 것은 내국법인 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외국 자회사 썼으니까 전액이 아니라 95%지. 95%. 제외한다. 우리가 제외해야 되지. 그 다음에 내국법인 수입 배당금 입금 불산수는 제국 자회사는 내국 일결권 발전 100분의 1이 아니라 100분의 10이니까 10%. 그 다음에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을 하는 법인은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국제조세조정, 이렇게 말하는. 따라 이거 특정 외국법인 유보소득에 대한 소득금을 때 입금에 사입하지 않는. 그렇지. 31번. 그러니까 이거 특정 배당으로 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 각선 소득금을 때 입금에 사입, 유보소득에 대해 배당으로 받은, 그러니까 유보소득에 대해서 배당받은 것으로 볼 때는 이거는 입금에 사입. 그러니까 여기 이제 입금부산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특정 내국법인 적격합병에 따라 승계받을 때 주식할 때 이건 맞지. 30번 4번 원성금융상품 이렇게 각선물 수업병 때 이거는 무조건 입금에 사입하죠. 원성금융 수입받는 수입배당금 번세버스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의 입금 불사입자에 관한 설명이 오른 것은 배당기준 전기만 3년에서 단기 수령 입금 불사입 대상이야. 다만 주식 적수 계산할 때 단기 초에 처분했으니까 주식 적수는 이 빵인 것이 주식할 때 보였다. 수입 배당 금액에 입금 불사입의 계산 시에 지급이자 관련 입금 불사입 배제 금액에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당액은 제외하고 연중 수입이전 포함해. 그러니까 연중 수입이전 포함해서 포함하지 않아가지고 이 입금 불사입 배제가 아니라 입금 불사입에는 포함해주는 거지만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당액은 입금 불사입 배제 금액에 포함하기 때문에 입금 불사입에서는 포함되지 않고 제외하는 거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 출자받은 피출자금을 주식장에 수령 배당 수입 배당금 입금 불사입 적용 대상이 아닌 게 아니라 적용 대상이지만 다만 이거는 주식가액적 수령 그 다음에 정부에서 그런 적수에서 이거는 빼는 거지. 자본의 감소로 인해서 주가를 초과한
소득의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수입 배당금은 입금불사의 대상 중이에요. 아니죠. 대상이 아니고. 소득의 법인세가 애초에 과세되지 아니한 수입 배당금 입금불사의 대상. 그치. 그러니까 애초에 여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입금불사의 대상이 아닌 거지. 그다음에 이거 실제 배당은 이거 의제 배당도 적용 대상이지. 영래 내국법인 주 A의 제25기 사업년도 수입 배당은 입금불사의 계산한 것으로 오른 것은 값 1000만원. 배당금. 그래서 마이너스 이거 회사채 이자 들어가고 연지급 수입이자도 이거 배제해서 제외하니까 제외하고 이거 은행 차입금은 건설에 써댔으니까 요거는 사실 그러니까 이거 지급이자에서 송금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얘는 애초에 자산으로 들어가니까 자산으로 처리해서 이미 송금 불사임 유보가 됐을 때 그러니까 얘가 성격은 송금 성격이긴 하지만 회계상 이미 처리가 송금 불사임 유보로 자산으로 들어가니까 처리되기 때문에 얘도 지급 이자라는 이자 비용에서 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적용되는 건 회사채 이자만. 회사채 이자. 딱 이것만 딱 적용되는 거니까 1200 곱하기 이거 적수가 여기서 곱하기 3650에서 나누기 이거 그 장부액 적수가 얼마? 그러니까 요 자산총액 적수 그러니까 장부액 적 36,500원 하면은 880에다 지분율 60%니까 60%는 100%지. 880 100 마이너스 1200 곱하기 7300 마이너스 32,500 이거 천천히 이건 마이너스 140이라서 얘는 수입 배당금 한도 자체가 마이너스가 없는 거니까 한도가 880밖에 안 돼. 880. 그럼 불쌍히 할 수 있는 게 880. 네. 영리 내국법인 주 제2한 관련 수입 배당금 오른 것은 자산총액가 있고 총 차입금 이자 있는데 업무무관 자산 지급이 있고 현재 가치 할인 차감도 이거 빼니까 배제되는 거에서 빼니까 300 빼는 거지. 그러면은 이거 다 빼면은 3200. 그다음에 뒤에도 무상주의가 취득할 때 무상주의는 지분율 변동이 없으니까 이건 애초에 의제 배당을 안 받는 거고. 그럼 보면 더 받은 배당금 다음 같이 찾았다. 그러면 이거 이익 배당금 3000부터 하면은 3000 마이너스 3200 곱하기 적수를 썼으니까 98 나누기 18300 근데 이 지분율이 50%니까 이건 100%지 2808 더하기 5000 마이너스 3200 곱하기 1281 나누기 18300 4776 곱하기 지분율 30%니까 80% 3820 8000 요 병회사 근데 맞다. 근데 여기서 이제 착각한 게 요거 배당 기준이 요거는 8월 10일인데 주식 취득일 4월 20일 4월 20일이면은 그러네. 이거 상관없네. 그러고 4월 20일이면 잠깐만 5월 20일 6월 20일 배당 기준일 저는 3개월 전에 취득한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세되는 거. 그 다음 병 같은 경우는 이거 정확히 다시 봐야 되죠. 사용과 공가 100으로 한 거는 송금 불사입 이건 유보로 처리하고
알지? 유봉할 그러니까 기타 사이 유출 수고하고 그 다음에 이거 1000 해가지고 1000 곱하기 이거는 95% 지분율이 15%니까 10%. 이건 다시 정확히 봐야 돼. 950 한다. 그럼 다 더하면 2800 더하기 3820 더하기 950 하면은 한도가 7578만 8천원이니까 9천 중에서 과세되는 건 1421만 2천원 34분의 1번. 다음 자리에 주국수의 수익되는 부분이랑 입금 부상이 옳고 계산하시오. 갑범 이거 주식 취득일이 이거 기준일이었는데 배당 기준일이 12월 30일이니까 9월 10일은 9, 10, 11, 12 3개월보다 훨씬 그러니까 이상이 되는 거지만 얘는 3개월이 안 되는 거니까 얘는 제외하고 10만 주만. 그럼 받은 금액 6천 중에서 곱하기 지분율 10만 15 만큼 해당하는 거 마이너스 손익계산서인데 이자 비용 좀 810만원 채권자가 불문하니까 빼가지고 마이너스 3천 마이너스 810 곱하기 이거 그 주식가액 적수 이거 취득 주식수 내가 발행직 총수지만 애초에 이거 날짜 적수하면은 1년이니까 이거 적수 안 하고 그냥 바로 그러니까 원래 이거는 정확히 하려면 이거 그 적수로 계산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애초에 이거는 정확하게 하려면 적수를 해야 되지만 이건 일단 그러면은 이거 곱하기 3 나누기 50 1000 납치 50 이거 곱하기 지분율 10%란 말이야. 10%면은 0.3이지. 1160 58,000 비상장범위는 1500 중에서 이거 배당 기준일이 10월 20일인데 얘는 3개월 미만이니까 곱하기 40 나누기 60 마이너스 3,000 마이너스 810 곱하기 지분율 이거 취득가액 6억원 6 나누기 50 내가 이거는 주식 적수해야 되니까 주식가격 적수하면은 얘는 이거부터 하니까 얘는 적수 계산해줘야지. 곱하기 1월 20일이면은 365에서 20일부터니까 19일을 빼야 되는 거지. 나누기 이거 하면은 곱하기 지분율이 40%니까 80번 600만 7040 더하기 아까 1160.5 5,800 하면은 1761만 2840원 4번 30번 4번 30년 기속 수입 배당금액 관련 사례다. 일단 입금 불사별 계산것을 오른 것은 제시업의 영향 비상적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거지. 그리고 배당 기준 모두가 다 12월 30일이고 주식 취득일이 얘는 2월 10일이니까 상관없고 얘는 2014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3개월 그러니까 해당하니까 얘는 애초에 대상이야. 근데 여기 차입금 이자할 때 업무무관 자산에 대해서 해당하는 그 차입금 이자는 빼야 되니까 3,000 곱하기 80만 100원 2,400이지. 2,400에 그러니까 딱 여기서 그럼 아까 배제하는 그 지급이자는 정확하게 딱
그래서 딱 그러니까 제외하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딱 2,400까지 딱 적용된. 그러면 그 수입 배당 금액이 1,000만 원 마이너스 2,400 곱하기 척수 360 나누기 3,650 760인데 지분율 40%니까 0.8 608만 원. 5번 36번 37번에 주 영리내역법에는 차입금을 전혀 부여하고 있지 않다. 다음 자를 이용해 주 A의 제5기 사업연대 수입 배당 금액에 대한 입금 불사입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그럼 비범인 주식 40주를 주당 5만원 5천원 유상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는 중에 비범인 20%를 6천 더 받은 경우에 지분비율은 변하지 않았어. 지분비율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유상에 해당하는 거, 요거에 해당하는 거는 수입 배당 금액 적용돼서 내가 그거 안 된다는 건데 이거에 대한 거 정확한 거를 다시 봐야 된다는 거지. 이건 내가 지금 개념이 차례가 안 잡혔어요. 여기서 아까 자본금의 감소로 주주등이 내국범이 취득한 자산가액이 당초 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그러니까 자본의 감소로 인해서 주주 등이 내국 법인이 취득한 자산가액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있을 때는 감소로 인해서 그게 당초 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일 때는 그건 수입 배당의 입금 불사임에서 배제된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걸 입금으로 친다고. 그러니까 애초에 입금으로 친다고. 입금을 치는 건 이거 5,000원 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거니까 1,000원에 해당하는 곱하기 20% 1,000 2,000주 그러면 200만원 해당하는 거는 제외하고 그리고 지분비율이 변화되지 않았어. 그리고 애초에 지분비율도 변하지 않았으니까 얘는 배당이나 그런 거 그러니까 애초에 입금불사입 때서 해당하는 그런 배당이라고 볼 수 없지. 나머지는 그러니까 의사변 그러니까 그 해당이다. 남미천 왜냐면 그 시법인이 그 이익준비금을 자본자금 시간이겠다. 지분비율은 변하지 않았다. 이익준비금 자본자금 배당 기준일이 4월 30일에 근데 3월 10일에 취득했으니까 얘는 그 3개월 그거니까 얘도 그럼 딱 이것만 가지고 2천 일단 지급이자도 없네. 곱하기 지분율 15%니까 0.3% 600만원 이거에서 600만원 1번 37번 1번 자 라스트 꼬박 1시간 반 딱 걸리네. 이제는 아까 말한 총칙부터 해가지고 그 입금을 센터는 전체 단은 여기까지 푸는 데까지는 정확히 1시간 반 딱 걸리네. 6불만 아마 송금 푸는데 1시간 좀 안 걸릴 거고 빨리 풀면 기부금 접대비하는데 1시간 걸리고 그럼 이따가 저녁 먹을 때까지 부지런히 해야지 딱 맞죠. 영리대국법인 주 A의 제25기 수입배당과 수입배당은 입금불사임으로 오른 것은 배당금 2천 기준일 10월 4일 이거 거래일자가 이거 일대 총수 일대 이거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만 3개월 이상 보유분에서 발생 수익을 할 때 선입선출법으로 판단하지. 그러니까 얘 처분 얘는 3개월 이상 보유 11월 물론 어쨌든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5천 처분할 때 3만 5천 주스 나왔다고 그런 거지. 그러면 지금 3만 만 있으니까 그래서 2천 중에서 근데 얘는 그 3개월 이내라서 얘는 해당 안 되고 얘만 해당돼. 그러면 2천 곱하기 3 나누기 4 1500에서 마이너스 이자 비용은 없네 지금 이자 비용 여기 있다. 이자 비용 3천인데 현저차익처럼 이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배제되는 지급이자에서 그러니까 배제되는 거에서는 배제 그러니까 얘는 그냥 딱 그 제외시켜주네.
딱 그 제외시켜주니까 제외시켜주니까 마이너스 2000 곱하기 정보 액적수 4000이고 근데 적수가 어차피 1월 곱하기 7억 곱하기 3 나누기 3.5 나누기 20 응? 900 곱하기 지분율이 900인데 3만 나누기 4 0.75니까 100% 900 아 맞다 900이 아니라 3인데 여기서 근데 여기서 그 발행직 그러니까 그 총수가 딱 10만 주니까 그치 그러니까 그 10만 주 중에 3만 주니까 30%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지분율이 30%인가 80%지 지분율이 30%면 하는 거 80, 뭐 720만원 30%면 3만 빨리 해야 된다는 강박이 있으니까 막 지랄 발광이 되는데 점점